딸의 돌잔치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죠. 야, 너 지금 당장 이리 와.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 저는 피곤했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네 딸, 우리 집애 아니지? 내가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 피는 절대 아니야. 쌍꺼풀 봐봐, 코 봐봐. 너 솔직히 말해. 애 아빠가 누구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 검사 받아. 내일 당장. 못 받겠다고? 그럼 네가 인정하는 거야. 내 손녀가 아니라는 거. 받을게요. 검사 받을 테니까 어머니도 각오하세요. 제 딸이 남편 딸로 나오면 무릎 꿇고 사과하실 각오하세요. 그래. 근데 네가 무릎 꿇게 될걸? 남의 씨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온 년. 저는 너무 분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욕스러웠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1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죠.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이상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마다 묘한 말을 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은행원이야. 참 신기하지 않아? 은행원들은 보통 스펙 좋은 남자들 만나잖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사랑 보고 만났대. 서연이가 정이 많은가? 은행원 며느리면 똑똑하고 좋지. 돈도 잘 벌고. 맞아요. 은행에서 일하면 고객들 재산을 다 보잖아요. 통장 잔고며 부동산이며. 서연이도 혹시 우리 집 사전에 조사한 거니? 내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저는 준호 씨 인품 보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도 돈이 궁한 집안은 아니어서 저 그렇게 돈 따지지 않아요. 아유, 물론이지. 바깥 사돈이 공기업 출신이시라고? 대단하네. 아무튼 우리 아들 만나서 이제 네가 고생 안 하게 됐으니 너로서는 얼마나 다행이니. 친정 부모님도 안심하시겠다.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재산이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람이 바르면 된다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런 가치관을 배운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글쎄다, 얘.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전한 날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2달이래요. 어머, 그래? 축하한다. 서둘러서 가졌구나. 일이 힘들든? 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먼저였다. 네 시아버지도 장남, 네 남편도 장남. 그러니 너도 아들 낳아야 된다. 요즘 세상 아들 하는 것도 우습지만 우리 집은 그렇다. 네, 어머니. 전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어요. 건강한 건 기본이고 아들이어야지. 딸도 있으면 좋긴 한데 먼저는 아니야. 우선은 아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성별이 결정되고 가관이었습니다.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었어요. 딸? 저대가 딸이라니. 우리 집안에서 네가 처음이야, 얘. 너 임신했을 때 뭐 잘못 먹었니? 아니면 태몽이 뭐였어? 딸 낳을 태몽이었나? 어머니, 그래도 요즘 딸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거야 없는 집에서나 하는 소리들이지.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야. 내년에 바로 가져. 늦으면 안 돼. 아유, 엄마, 딸도 예쁘잖아요. 난 딸 갖고 싶었어. 너는 장남이야, 장남. 대를 이어야지. 생각이 있어, 없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며느리가 됐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야. 알겠니? 임신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도 참았죠. 손녀를 처음 안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가 왜 이렇게 우리 집에 같지가 않니?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너희 둘 다 쌍꺼풀 없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호꺼풀인데 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커? 어머니, 저희 친정이 쌍꺼풀이 진해요. 그리고 아기들은 자주 변하잖아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안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 애인 게 보였다고. 근데 얘는 엄마, 그만해. 새언니 기분 나쁘잖아.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숨기면 뭐해? 곧 다 알 텐데. 저는 첫 손녀인데도 저러시니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손녀를 볼 때마다 그 말을 반복하셨어요. 왜 우리 집에 같지가 않지? 그 말을 하시며 저를 바라보시는데 참 기분이 나빴죠. 마치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으니까요. 아기가 100일 무렵이었습니다. 시댁 친정 모임이 있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굳이 친척들을 불렀죠. 손녀 자랑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달랐어요. 큰어머니가 아기를 보며 물었죠. 아이고 예쁘네. 근데 이 애는 누굴 닮았노?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글쎄요. 저도 100일 동안 매일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네요. 우리 집안 쪽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서연이는 혹시 아니? 저희 친정어머니 젊으셨을 때 사진 보니까 좀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외탁이구나. 친정 쪽 피가 더 센가 보네. 그럼 둘째는 꼭 네 남편 닮게 낳거라. 집안에 한 명쯤은 우리 피가 보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제사 때 조상님들이 알아보시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사 때 조상님이 알아본다니요. 황당한 말이었죠. 그때 작은 삼촌이 나서주셨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쓰셨어요. 아유, 누님. 애들은 크면서 100번도 더 바뀌어. 우리 애들도 돌 때랑 지금이랑 완전 딴판이잖아. 그래도 골격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준호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 씨란 걸 알았는데 얘는 처음 봤을 때부터 좀 객지애 같더라고. 대체 어디서 온 건지.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신우는 항상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새언니, 어릴 때 사진 있어요? 한번 대조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새언니하고도 안 닮았네요. 진짜 어떻게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지? 그럼 대체 누구 핏줄이야? 참 신기하다. 그러게, 모계도 아니고 부계도 아니고 격세유전인가? 농담이야, 농담. 혈통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가끔 먼 조상이 불쑥 나타난다더라고. 어머니, 애가 아직 젖살이 있어서 그래요. 크면서 닮아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가족이 서로 판박이어야 진짜 식구지. 남남 같아 보이면 정도 안 들고 그래.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아. 재혼이네, 씨가 다르네, 말들이 많다고. 누나, 그만해. 이 조카 며느리 속상하겠다. 아니, 나는 그냥 신기해서 하는 말이야. 요즘은 대학병원에서도 신생아실 관리가 허술하다던데. 물론 우리가 간 병원은 VIP 병원이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얘 농담이야, 농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확실한 게 좋죠. 그런데 저도 어머님, 아가씨랑 어머님 하나도 안 닮아서 처음에 놀랐어요.
진짜 식구면 남들 눈에도 닮아 보여야 다른 생각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어머님. 뭐? 참.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녀를 안을 때마다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마치 골동품 감정하듯이요. 얼굴 구석구석을 뜯어보셨어요. 코는 누구 건지, 입은 누구 건지, 귀 모양까지 확인하셨죠. 정말 신기하네. 어쩜 우리 준호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 귀 밑점도 너도 없고 준호도 없는 건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홀커플인데 친정에는 쌍꺼풀 있다 그랬나? 네, 저희 친정엄마가 쌍꺼풀이 있으세요. 아, 그래? 근데 너는 없잖아. 대격세 유전인가? 그것도 참 선별적이네. 못난 것만 골라서 나왔나 봐. 우리 집안 모습은 하나도 안 봤고. 저는 점점 긴장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따가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고 나갔죠.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초인종을 눌렀죠. 딸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애기 얼굴 좀 보러 왔다. 지원이가 하도 심심하다고 해서 데리고 왔지. 세아가 나 차나 한 잔 줄래? 네, 어머님. 저는 차를 대접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하다가 말입니다. 시누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다 시누이가 말을 꺼냈죠. 새언니, 결혼 앨범 좀 봐도 돼요? 드레스 너무 예뻤는데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럼요. 잠깐만요. 앨범을 가져다 보여드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구경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별로 관심 없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만 열심히 보는 척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시누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새언니, 혹시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 사진도 있어요? 저 완전 궁금해요. 새언니 같은 미인이면 남자들이 줄 섰을 텐데. 남자친구요? 저 없었어요. 헤이, 거짓말. 새언니 나이에 오빠 외에 하나도 없었다고요? 33살까지? 거짓말. 말도 안 돼. 대학 때도 없었어요? 대학 때 잠깐 있었지만 헤어진 지 4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 만났고요. 4년이나 혼자 있었다고? 그 긴 시간 동안 젊은 여자가? 이상하네. 그러면 그 전 남자친구 사진이라도 보여줘봐라. 궁금하네. 어떤 남자였는지. 그때 딱 알았죠. 목적이 이거구나 하고요. 어머니, 헤어진 지 오래돼서 사진 다 지웠어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요즘 누가 사진을 지워요? 클라우드에 다 남아있잖아요. 새언니 아이폰 쓰시죠? 최근 삭제 항목 봐요. 거기 있을걸요? 그래, 한번 보자.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보여줘? 얼마나 비싼 얼굴이라고. 너 가족끼리 이런 것도 비밀이니? 정말 없어요. 오래돼서 다 정리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사진 하나 안 남겨놓는 사람이 어딨어. 추억이잖아, 추억. 나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몰상식한 시부모 아니다. 아무리 헤어졌어도 인생의 한 부분인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시누이가 말했죠. 엄마 그만해. 새언니 불편해한다. 아니야. 난 그냥 궁금해서 그래. 4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 사이에 소개팅도 안 해봤어? 선도 안 받고? 신기하네. 요즘은 결혼 전에
다들 연애 경험이 풍부하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특별히 순수했나 봐.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은행원이 그렇게 바빠? 칼퇴근한다던데. 아무튼 우리 아들 복이 많네. 이렇게 깨끗한 여자를 만났으니. 근데 정말 신기해. 그나저나 우리 손녀가 누굴 그렇게 닮았을까? 혹시 너희 친가나 외가에 특별한 유전자가 있나? 허허. 그렇게 1시간을 공격받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 문자가 왔죠. 새언니, 오늘 엄마가 좀 심하셨죠? 엄마가 원래 호기심이 많으셔서 그래요. 새언니가 이해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전 남친 사진 없어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오빠한테 비밀로 할 테니까 저한테만 말해주세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또 캐묻는 거였어요. 신우이가 일부러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 모녀가 한 팀이 되어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죠.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당장 와. 아니다. 전화로 말할게. 네 시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왔었어. 그리고 대놓고 말하더라. 하은이가 너희 부부 자식 같지 않다고. 지금 이게 말이니 똥이니? 내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인간이 또 어딨니? 네 시어머니가 날 유심히 보더니 하은이가 우리 집안도 안 닮고 지네 집안도 안 닮았다면서 유전자 검사 해보자고 제안하더라. 내가 아주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네가 바람 피웠다는 거야. 이 여자 완전 미친 거 아니니? 저는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까지 찾아갔다니요. 제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요. 엄마의 분노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평생 점잖게 사신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내 딸을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다가 아주 간신히 참았다. 애가 아직 어려서 얼굴이 안 나온 거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네가 뭘 해결해. 그 집안이 썩었는데.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니? 최서방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자기 엄마가 저 모양이면 지가 나서서 좀 말려야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까지 모욕당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런 집안에 시집와서 엄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까지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하은이가 우리 자식 아닌 것 같다고 유전자 검사하자고 했대. 뭐? 우리 엄마가? 에이, 설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뭐야? 진짜야? 그 어렵다는 사돈집 찾아가서 네 딸이 바람피워서 낳은 애 같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어? 당신 생각은 어떤데? 우리 엄마 왜 그러냐?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셔.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내가 진짜 경고할게. 미안해. 남편이 계속 빌었지만 저는 속으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찾아가서 따지기로 했어요. 마침 다음 날 저녁 약속이 있었으니 그날 단판을 짓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시아버지도 일찍 퇴근하셨어요.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입을 열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이제 확실하게 하자. 서연이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유전자 검사 말이야.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걸 수도 있잖아.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일도 있다던데. 당신 지금 밥 잘 먹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체했어?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아니야. 요즘은 애 낳으면 유행처럼 다들 하는 거래. 신세대처럼 살겠다는 건데 뭐. 그리고 확실히 하는 게 뭐가 나빠? 우리도 안심하고 서연이 쟤도 떳떳해지고 다 좋은 거지. 그때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맞아, 아빠. 요즘은 다들 필수로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대. 그리고 병원에서도 권한대요. 새언니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어렵나? 찔리는 게 없으면 쉽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새언니?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외도를 의심한다는 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막 한마디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입 다물어. 지금 대체 뭔 소리야? 지원이 너 그런 걸 요즘 다 한다고? 유행이라고? 난 뭐 눈도 없고 귀도 없냐? 대체 그딴 헛소리를 어디 네 새언니 앞에서 늘어나? 내가 평생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가족이 뭔지 알아? 믿음이야, 믿음. 유전자 검사? 그딴 걸 왜 해? 내 손녀가 내 손녀지. 그걸 왜 검사를 해? 아니, 요즘은 다들. 당신도 그만해. 지원이한테 이상한 소리나 들어서는 다들 하면 우리도 해야 되나? 남의 집은 남의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서연이를 대체 뭘로 보고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해? 사돈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어?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아빠, 엄마는 그냥 확실히 하자는. 조용히 하라니까. 지 엄마 닮아서 왜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이야?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닌 시집도 안 가냐? 30 넘어서 시집도 못 가고 남의 집 일에나 관심 있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때 유전자 검사해라.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신우이도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죠. 다시 한번 이딴 소리 들으면 다들 내가 가만 안 둬. 특히 당신 그런 소리 다시 꺼내면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야. 알아들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끼어들어요. 남편도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밥 공기에 얼굴을 받고 밥만 먹는 척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시아버지가 대신 화를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위로했어요. 아버지가 크게 혼내셨으니까 이제 끝이야. 어머니, 이제 절대 다시는 그런 말 못 꺼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정말 그럴까? 어머니 표정 봤어? 전혀 납득 못한 표정이었어. 괜찮아. 아버지가 계시잖아. 우리 아버지 화내면 어머니도 꼼짝 못해. 그리고 저렇게 화내신 거 진짜 나 고3 때 빼고 처음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어요. 딸의 돌잔치 날이었어요. 호텔 뷔페에서 성대하게 치렀죠.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졌거든요. 아이고, 애가 정말 예쁘다. 쌍꺼풀도 크고 코도 오똑하네. 인형 같은 게 꼭 나 어렸을 때 같네. 누나 어렸을 때 같았으면 큰일이지. 야, 준호야. 네 안 닮아서 다행이다, 야. 애가 너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삼촌. 그래도 제가 그 정도는 아니죠. 농담이야, 농담.
아이, 근데 진짜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지? 네 처가에 미인 유전자가 있나 보다. 야, 그러지 말고 딸만 둘 더 낳아. 아이고, 딸만 둘 더 낳으면 미숙이 뒤집어질걸?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계속 딸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마치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있었지만요. 시어머니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신기해요.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이 없는데 애는 속쌍꺼풀이 진하네요. 격세 유전인가? 그러게, 정말 신기해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는 그 말에 꽂혔나 봅니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요. 계속 딸을 관찰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돌잔치 내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뭔가 결심을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갔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뒷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2차를 간다고 나갔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너 이리 와.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 우리 집 핏줄이 아닌 것 같다. 내가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 피는 절대 아니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아버님께서 오늘 친척들도 다 그러잖아.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너도 알잖아. 이 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정상적이지 않다니요? 제 딸이에요. 그래? 그럼 증명해. 어려운 거 아니잖니. 내일 당장 유전자 검사 받아. 거부하면 네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걸로 아마. 남의 씨 애를 우리 집 애라고 속였다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정말 극도의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싶었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딸이 예쁘게 태어난 게 죄인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그런 여자로 보이세요? 나는 겉만 봐서 모르지. 은행에서 일하면서 남자들 많이 만났겠지. 그건 알겠다. 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럼 검사 받아. 떳떳하면 받을 수 있잖아. 내가 검사비 다 내마.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만약에 네가 거부하면 그거 진짜 수상한 거다.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네 딸이 우리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좋아요. 검사 받을게요. 대신 제 딸이 남편 딸로 나오면 무릎 꿇고 사과하실 거죠? 그래, 오냐, 내 그놈아. 돌잔치 이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졌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았어요. 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했죠. 검사 언제 할 거니? 병원 예약은 했어?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떳떳하면 바로 하는 거지. 왜 자꾸 미루는 거야? 진짜 숨기는 게 있나 보구나. 전화만 와도 신경질이 났습니다. 벨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이름만 봐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시누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교묘하게요. 새언니, 엄마가 요즘 잠도 못 주무신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도 다니시고 그냥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가씨,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도 엄마 건강이 우선 아닌가? 새언니가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떳떳하다면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누이가 뒤에서 시어머니를 부추기고 있다는 걸요. 모녀가 한 팀이 되어 저를 몰아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 편이어야 할 남편마저 변했어요. 여보, 그냥 무시하자.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보채자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보, 그냥 한번 해주면 안 될까?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 계속 이러면 우리도 피곤하잖아. 뭐? 당신도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봐. 검사 한 번 해서 우리 엄마랑 여동생 코 납작하게 만들면 앞으로 집안에서 아무도 너한테 함부로 못해. 오히려 좋은 기회야. 좋은 기회? 내가 모욕당하는 게 기회라고? 그게 아니라 이참에 확실히 해두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란 말이야. 아이, 제발 한 번만 참아줘. 그리고 며칠 뒤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싸늘했어요. 시어머니가 검사 날짜를 재촉했죠. 서연아, 내가 무슨 말할지 알지? 검사 언제 할 거니? 또 그 소리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집안 분란 좀 일으키지 마. 분란이 아니야. 요즘은 다들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서연이도 지난번에 하겠다고 약속했어. 안 그래? 네, 약속은 지킬게요. 대신 검사 후 아무 문제 없으면 어머니가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시는 것도 약속하셨죠? 사과? 내가 왜? 가족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해? 당연한 일을 확인하는 건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다니요. 그럼 저도 검사 안 할게요. 사과도 안 하실 거면서 왜 검사를 요구하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떳떳하면 조건 없이 할 수 있잖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사과 싫으시다고요? 좋아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검사 결과 친자가 맞으면 남편과 공동명의인 신혼집 아파트를 제 단독 명의로 바꿔주세요. 뭐? 너 미쳤니?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여보, 그건 좀... 그때 시아버지가 크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아하하, 아이고 좋다. 서연이 제안 받아들이마.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 서연이가 바람 피웠다고 확신하는 거지, 당신. 여보, 무슨 소리야? 아파트가 얼마짜린데? 7억짜리 아파트가 뭐 어때? 당신이 확신한다면서 아니면 의심을 그만두든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든가. 서연아, 내가 보장하마. 검사해서 친자 맞으면 아파트 네 이름으로 바꿔주마.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냥 검사만 받으면 되잖아. 무슨 요구를 해? 그게 싫으시면 처음 약속대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왜 내가 무릎을 꿇어? 말도 안 돼. 그냥 검사만 받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당신이 복잡하게 만든 거야. 조건이 다 싫으면 의심 그만둬. 괜히 며느리 괴롭히지 말고. 아빠, 그래도 아파트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도 조용히 해. 네가 뒤에서 엄마한테 바람 넣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랑 네 엄마가 확신한다면 뭐가 문제야? 검사해서 친자 아니면 며느리 쫓아내면 되고 친자 맞으면 아파트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확신은 없으면서 의심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파트는 안 돼. 다른 조건으로 해. 다른 조건 없어요. 아파트 아니면 무릎.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지지해 주니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온 거예요.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호프집에 데려갔죠. 그런데 시누이가 따라왔습니다. 눈치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새언니, 솔직히 새언니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검사하고 당당해지면 되잖아요. 아파트까지 요구하는 건 좀 그랬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 망신 좀 그만 시켜. 엄마 때문에 충분히 시끄러운데 너까지 왜 그래? 오빠, 나는 새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계속 이러면 서로 불편하잖아. 어머니가 조건 지킨다고 약속하면 검사 받을게요. 간단하잖아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혼자 돌아왔죠. 그날 밤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그냥 받아. 더러우니까 검사 한번 받고 끝내. 네가 떳떳하잖아. 그 집안이랑 계속 싸워봤자 너만 피곤해. 엄마,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나도 억울해. 우리 딸을 그런 여자로 보다니. 그래도 네가 참아. 애아빠 집안이잖아. 검사 받고 결과 들이대. 그럼 아무 말 못할 거야. 그 집 며느리 하는 동안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못해. 그 검사지 평생 들고 살아. 엄마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엄마까지 힘들게 했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빨리 끝내. 그 독한 여편네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결심했죠. 검사를 받기로요. 이 지긋지긋한 의심을 끝내기로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모두 모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선언했죠. 좋아요. 조건 없이 검사 받을게요. 진작 그럴 것이지. 처음부터 구분구분하게 검사했으면 집안 안 시끄럽고 얼마나 좋니? 검사 결과 나오면 절대 뜯어보지 마. 봉인된 상태로 여기로 가져와. 알았지? 왜요? 제가 결과를 조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요즘은 돈 주면 뭐든 조작 가능하다더라. 나랑 네 시아버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뜯어보자. 그래야 공정하지.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뭐 며느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해도 너무하잖아. 너무한 게 뭐가 너무해?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니들이 먼저 뜯어봤다가 내가 그거 안 믿겠다고 하면 니들만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봉인된 채로 가져올게요. 여보, 왜 그런 조건까지 받아들여? 괜찮아. 난 떳떳하니까. 시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난 듯 했어요. 당신도 적당히 뭔 양보가 없어. 가족끼리 아주 별짓거리를 다 한다. 서연이는 조건 없이 검사 받는다고 했지만 난 아니다. 하은이 내 손녀가 확실해지면 나 니들 아파트 서연이 앞으로 돌릴 거야. 제가 그냥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나서요? 싫으면 당신이 무릎을 꿇던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병원 갈게요. 남편이랑 딸이랑 셋이서요. 결과는 1, 2주 걸린다니까 봉인된 채로 가져올게요. 좋아. 그때 다시 모이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뜯어볼 거야.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검사실로 들어갔죠. 유전자 검사 맞으시죠? 추가로 3대 가계 유전병 검사도 있는데 하시겠어요? 가족력 확인도 되고 아이 건강 체크도 가능해요. 그것도 하죠. 뭐 어차피 하는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요. 네, 추가해 주세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는 것뿐이었어요. 딸도 울지 않고 잘 참았죠. 결과는 일주일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봉인된 상태로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네. 신혼집 이제 내 거다. 알지? 아, 아유, 알았어. 뭐 아버지가 처리해 주시겠지 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장 길게 느껴진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뜯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봉투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모두 모였어요. 거실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시어머니는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죠.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뜯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다들 잘 봐. 내 의심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첫 번째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이 끊겼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뭐라고 나왔어? 왜 그래? 99.9%라고? 뭐야? 그럼 맞다는 거네? 오빠 딸이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봤지? 내가 뭘 했어? 쓸데없는 의심이라고 했잖아. 이제 됐냐? 어서 서연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는 무슨? 하은이가 너무 다르게 생겨서 오해할 만 했잖아. 다들 누구를 닮았냐고 그랬잖아. 야, 최지원 너 말해봐. 네가 이상하다며. 쌍꺼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내가 언제? 난 몰라. 엄마가 세연이 의심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희망할 것이 네가 확실하다며. 준호 딸 아니라며.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무릎 꿇고 사과하기로. 내가 언제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했어? 그냥 사과한다고 했지. 미안해. 됐지?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엄마, 이게 사과야? 제대로 하세요. 서연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친자 맞다니까 다행이네. 이제 됐잖아. 다들 마음 편해졌으니 끝난 거야. 이제 그만두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까지 뻔뻔한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호기심에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건 뭐야? 3대 가게 유전병 검사 결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가 검사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맞지? 아빠랑 오빠가 부자가 아니라고? 뭐? 무슨 소리야? 모두가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3대 가게 유전병 검사 결과였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태섭님과 최하은 사이에 생물학적 연결이 발견되지 않음. 이는 아버지 최준호님과 할아버지 최태섭님 사이에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함?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강미숙, 이게 대체 뭐냐고? 설명해봐. 아니야. 절대 아니야. 검사가 잘못된 거야. 병원에서 실수한 거라고. 준호 당신 아들 맞아. 그럼 왜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3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내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애가 내 아들이 아니었어?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준호야, 엄마 믿지? 너 아빠 아들 맞아. 병원에서 실수한 거야. 남편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너 아빠 아들이야. 검사가 틀린 거야. 시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2년이 30년을 날 속였어?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진짜 아빠는 누구야? 말해! 시아버지가 TV 옆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정말 때릴 기세였죠. 아버지, 안 돼요. 진정하세요. 비켜! 이걸 아주 죽여버릴란다. 날 30년을 속여? 살려줘! 진짜 아니야.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준호는 당신 아들 맞아. 남편이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골프채를 빼앗으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시어머니가 도망쳤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죠.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당장 돌아와! 제대로 설명 안 해!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누이는 충격에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주고 흐느꼈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이런 반전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의심했던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시아버지 아이로 속였다니, 정작 30년간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었다니 시아버지도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0년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아버님이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망간 후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벌써 소주 2병째였어요. 평소엔 술을 잘 안 드시는 분인데요. 그날부터 매일 마셨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30년이야, 30년. 내 인생을 통째로 속였어. 절대 용서 못해. 그년 찾아서 끝장을 볼 거야. 아버지, 그만 드세요. 건강 상하세요. 건강? 이미 다 상했다. 네 엄마한테 당하고. 남편은 자신의 출생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며칠째 회사도 안 가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제가 가져다 주는 죽도 몇 숟가락 뜨다 말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나는 대체 누구 아들인 거지? 30년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시누이는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매일 찾아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했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했어요. 계속 악몽을 꾼다면서요. 오빠, 나는 아빠 딸 맞겠지? 나는 아빠 닮았잖아. 그치? 모르겠어. 엄마가 나한테도 그랬는데 너라고 다를까? 무슨 소리야? 나는 달라. 나는 아빠 딸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5일째였어요. 시누이가 궁금증을 참지 못했나 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원에 갔대요.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은 아빠 딸일 거라고 믿었나 봐요.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시누이가 울면서 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오빠, 나도 아빠 딸 아니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아이, 너도?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신우이도 시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지원이도 내 딸이 아니라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 분석을 해줬다고 했어요. 남편과 신우이의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지였죠. 오빠, 우리 남매도 아니래.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대. 엄마가 각각 다른 남자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2명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각각 다른 시기예요. 지속적인 불륜이었던 거죠. 개년이 최소 2명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 자식이라고 속였어. 그럼 미안해요, 아버지. 남의 새끼를 위해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미안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가 왜 미안해? 네 엄마가 미친년이지.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이런 폭탄을 터뜨리고 어디로 도망간 거야? 시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60년 인생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날은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가끔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냥 믿었어. 아내니까, 가족이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30년간 유지되던 가족이라는 환상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거짓말의 잔해만 남았죠. 그 잔해 속에서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30년간 이런 기망을 당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불륜과 출생 기망은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였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대폭 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죠. 시아버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명의 다른 남자와 불륜했다는 사실,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30년간 속였다는 사실, 모든 걸 법원에 제출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30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죠. 변호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재산 분할도 철저히 준비했어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 2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이것들은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 편에 서지 않았어요. 친정 식구들도 등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어머니의 거짓말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파탄났는지 진술했죠. 시누이는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30년간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정체성이 무너졌다고요. 판사도 안타까워했다고 들었습니다. 2번째 조정에서 시어머니가 굴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재산의 20%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절반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자료 3억 원을 빼고 나니 시어머니가 받을 돈은 거의 없었어요.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30년간 누렸던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게 거짓말과 함께 사라졌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 후 홀가분해하셨어요. 30년의 거짓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죠.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시누이가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나갈게요. 저희는 이제 남남이잖아요. 그동안 뻐꾸기 자식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야. 30년을 내 딸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남이겠냐?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피가 뭐가 중요해?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첫 걸음마 했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내가 함께 했는데, 그게 가족이지, 피가 가족이냐? 남편도 시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준우야, 넌 내 아들이야. 유전자가 뭐라고 하든 넌 내 아들이고 지원이는 내 딸이다. 30년의 정이 가짜일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미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묶인 가족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좋은 할아버지였고 남편과 시누이의 든든한 아버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이혼 후 사라졌습니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나 봐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하네요.